자, 저번 시간에 미분 개수의 정의, 미분의 개념을 잡자마자 오늘 이번 시간에 미분 가능성, 또 굉장히 어려운 걸 또 배우게 됐네요. 미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험 문제도 굉장히 고난도 문제에 자주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파트는 조금 더 힘을 좀 더 줘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자, 미분 가능성. 그럼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저번에 함수 fx를 가지고서 순간 변화율을 구했어요. 뭘 이용해서? f'a를 이용해서 순간 변화율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학적 정의도 받고, 몇 가지 봤죠? 두 가지 봤었죠? 두 가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두 가지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에서도 관찰했습니다. 그래프에서 관찰했을 땐 뭐였어요? 접선의 기울기였었지? 열심히 겨우겨우 이 개념들을 잡고 겨우겨우 여기 적응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 또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뭐냐? 요거 f'a를 모든 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즉, 내 값을 구하다 보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징그럽게 이거 왜 따지고 지랄이야. 수학이니까. 응? 수학이니까 이런 본질이 있는 겁니다. 조금 어떻게 좀 자꾸 듣다 보면 굳이 이런 걸 따져서 뭐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소재가 돼서 여러 가지 탐구하게 만드는 게 교과 과정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를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x = a 요점에서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 정의를 한번 점검해보고, 과연 이런 것들을 왜 따지는지, 어떤 과정에서 따지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이제. 자, 먼저 이제 바이블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정확히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페이지 97페이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거기 옆에다가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즉, 미분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뭐냐면 미분 가능 조건이야. 정확히 말하면 한 점 x = a에서, 이건데 꼭 정리해 놓으세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x = a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x = a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꼭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좀 밑에다가 조금 부수적인 얘기 쓸 거야. 자, x = a에서 먼저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러 갈 거니까 일단 정확하게 필기해 놓고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명 듣기 바래. 자, 먼저 x = a에서 연속이어야, 이 말은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하고 fa하고 같아야 돼, 이런 뜻이지. 참고로 우리가 연속성, 우리가 이제 개념 막 요즘에 수투에서 막 극한에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연속이냐 아니냐 막 따지고 굉장히 머리 아팠고, 또 여기 와서 또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 따지고 있는데, 요거 한번 조금 점검 한번 해보자. 응? 자, 이거 주시죠. 먼저 잠깐 복습을 하면 x = a에서 연속인 조건은 이런 거였었지.
첫 번째, fa 값, 즉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세 번째, 극한값과 함수값도 같아야 돼. 이런 거지. 세 개로 놨어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하면 첫 번째, fa 값이 존재해야 돼.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세 번째,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야 돼. 자, 이렇게 우리 앞에서 연속성에 대한 정의를 배웠어요. 그 중에 핵심식이 뭐지? 세 번째 식, 요거지, 요거. 의미는 뭐야? 극한값은 함수의 접근값을 찾아야 되는데, 응? 이쪽은 뭐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원래 원칙은 x에다 a를 대입하면 안 되지.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접근값을 구하는 거나 딱 대입해서 구하는 거나 같은 함수는 뭐다? 그치? 연속이다. 이거였어, 연속.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면 연속. 이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연속. 그지? 불연속이 되는 그런 조건이 세 가지로 나눠서 f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케이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 가지로 정리했었고, 핵심은 세 번째만 만족하면 우리가 연속이 됐었어. 그지? 기억이 나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어. 참고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야? 일단 발산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였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연속성도 한번 점검해 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원래 미분 가능성은 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f'A 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f'A를 두 가지로 배웠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요것도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요것도 배웠어요. 자, 참고로 이제 앞으로 이 델타 x를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주 쓸 겁니다. h 이렇게. 네? 자, 이것으로 우리 확인하든 이것으로 확인하든 우리가 결국은 f'A 값이 존재해야 되는 것을 탐구할까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게 훨씬 더 정석적이라고 보는데, 바이블은 밑에 걸 주로 많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밑에 거 가지고서 과연 이게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게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게 존재해야 된다. 자, 둘로 나눠 생각할 수 있지? 존재한다는 것. 미분 개수도 일종의 뭐에 대한 정의야? 표현이? 극한값의 표현이지, 극한값. 따라서 극한값으로 존재해야 되는 뜻이고, 먼저 첫 번째, 발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존재한다는 것은 두 번째 상황은 이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x가 a로 접근한다는 것은 x 이꼴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즉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야 된다는 뜻인데,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볼까 해요. 첫 번째, 발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볼까? x가 a로 접근해야 되는데 요거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뭘로 가야 될까? 그렇지, 0으로 가야지. 그렇지? 분모가 0은 아니고 0으로 접근하는데 분자값이 0이 아닌 어떤 상수값,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존재하면 무한소분의 어떤 상수값이 되면 그 결과물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발산하지 않으려면, 즉 무한대가 되지 않으려면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치? 정확히 말하면 무한소로 가면 무한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즉 무한수로 간다는 조건 잠깐 보니까 이런 거지. 얘는 함수값이야. x가 a로 갈 때 얘는 극한값이야. 즉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요거 fx 값하고 그다음 요거 fa 값하고 같아야 된다는 뜻이 나와. 아, 이해가 이거? 오케이? 미분계수도 일종의 함수의 극한값인데 분모가 0으로 접근할 때, 즉 무한수로 갈 때 극한값 최종 결과물이 무한대로 가지 않으려면 분자값도 무한수로 가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왔어 이거에? 그치? x 이퀄 a에서 연속이어야 돼. 이 조건이 나온 거지. 그래서 미분 가능 조건의 첫 번째 x 이퀄 a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야. 수학적인 내용이야. 이해가요? 두 번째. 그러면 얘도 무한수로 가고 얘도 무한수로 갔어. 따라서 얘가 발산을 일단 막았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 두 번째는 요게 필요하지. 즉 좌극한하고 우극한도 같아야 최종적으로 이게 존재할 거야. 그 말은 이 말이지. 리미트 x가 a보다 약간 작을 때 fx 요 전체값 리미트 x가 a보다 약간 클 때 이 전체 대상에 대한 극한값이 서로 두 개가 일치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미분계수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 따라서 이것은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야 된다는 의미는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 좌측에서 접선 기울기 얘하고 우측에서의 접선 기울기 얘하고 같아야 돼. 이런 의미를 갖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프에서는. 이해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과 과정 내용. 미분 가능 조건. 한 점 x 이퀄 a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그 점에서 연속이어야 돼. 두 번째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f 프라임 a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한값 입장에서 일단 먼저 발산하면 안 되고 즉 무한대로 가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서로 두 개가 같아야 돼. 이게 중요해. 같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놓습니다. 예? 잘 정리해야 돼. 자, 지금 이 미분 가능에 대한 조건이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잘 복습하고. 자, 그럼 오케이. 이렇게 수학적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값이, 즉 f'(a) 값이 최종적으로 존재하려면 연속 조건과 극한값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될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어. 수학적으로 이해가 가.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지?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일단 연속은 전제 조건을 하자. 연속, 불연속은 앞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연속인데 미분 계수값이 존재하는, 즉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프하고 연속인데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즉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해 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이런 거. 요 점이 x 이퀄 a라 하자. 요 점이 x 이퀄 a라 하자. 요 점. 요 점은 결과부터 얘기하면 미분 가능해. 요 점은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 응? 일단 특징을 잠깐 보니까 어떤 특징이니?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속이 돼서 지나가는데 여기는 연속이지만 꺾여버려. 탁 꺾여버려. 자, 이것을 어떤 특징인지 잠깐 볼게. 자, 먼저 연속은 전제로 한 거야. 두 번째, 미분 가능해야 돼. 즉 발산하는 거는 제외하고 좌극하나 우극하나 같다는 것을 잠깐 볼까 해. 이런 거지. 우리 애초에 f'a를 갖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기호로 잠깐 표시하면 이거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지? 이때 우리 첫 번째 우리 미분계수를 선생님 설명할 때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 요거를 선생님이 이쪽에서만 표현했어요. 이쪽으로. 델타 x, 델타 y 이렇게. 그때 0으로 간다는 것을 얘가 0으로 가면서 따라서 얘도 딸려서 0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두 점의 기울기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로 가 이렇게 하고 여기 쭉 썼는데 이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뭐지? 0 플러스 0보다 약간 큰 케이스지? 0보다 약간 큰 케이스. 따라서 저번에 처음 소개할 때는 자세히 다룬 건 아니고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실제 0보다 약간 클 수도 있고 0보다 약간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만 잠깐 보여준 거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둘 다 따져서 이것도 극한값인 거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요즘은 그게 같다고. 응? 왜? 자, 일단 0보다 약간 큰 우극한을 살펴봤어. 따라서 이거는 우측에서 접선 기울기야. 그러면 델타 x가 이거보다 작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쪽으로 보내야죠, 이쪽으로. 차이값을. 응? 요게 델타 x, 요게 델타 y. 요거는 0보다 약간 작게 되겠어. 반대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점점 0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 결국 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는 좌측에서의 접선 기울기지. 어때? 가만히 보니까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델타 x가 0보다 약간 클 때 좌측의 접선의 기울기 델타 x가 0보다 약간 작을 때 그때 얘 두 개가 서로 일치가 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야! 하고 확정 지을 수가 있지. 그지? 따라서 요 점에서는 미분 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거야. 특징을 잠깐 보면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속이 돼서 가야 돼. 변화가 심하지 않고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가야 돼. 자, 그에 반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이 케이스를 잠깐 보자. 요즘의 특징은 그래프가 꺾여 있어. 그러면 똑같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0보다 약간 클 때 우측, 0보다 작을 때 좌측, 우극한, 좌극한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자고. 자, 먼저 델타 x를 이쪽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델타 x는 무한수로 가지만 약간 클 거야. 그때 두 점, 요 점은 델타 y고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을 얘를 점점 작게 보내면 점점 이렇게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즉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 그래? 반대로 델타 x를 이쪽으로 잡으면 얘는 0보다 약간 적게 되겠어.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따라서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얘가 점점 작아지면 점점 접선의 기울기로 갈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랬더니 우측과 좌측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 안 같아? 같지가 않지. 오케이. 같지가 않으면 결국 이 점에서 f 프라임 값, 즉 이 전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잖아.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전체의 극한값, 즉 미분 계수값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점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되고 특징은 꺾인 점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 어떤 점이? 꺾인 점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을 잠깐 표현하면 이런 거야. 여기는 변화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은데 딱 이 점에 가서는 변화가 아주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점에서는 순간 변화를 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아까 수학적 점, 수식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봤고 그래프에서도 두 가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 어느 한 점에서 F'A 값이 존재하려면, 즉 미분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은
F'A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즉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같아야 된다. 이것이 더 중점적인 겁니다. 요거보다.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같다는 것은 그래프에서 봤더니 좌측하고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최종적으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확정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런 점, 꺾인 점, 이런 점은 좌측하고 우측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틀리면 이 점에서의 최종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확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자, 그래도 뭔가 좀 속으로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까? 아, 수학적으로는 이해가는데 내 가슴 속이 이해가 안 가.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순간 변화율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런 얘기야. 우리가 TV를 보다가 감정적인 순간 변화율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거야. TV야. TV. TV를 갖다가 지금 내가 쳐다보고 있어. 어떤 TV를 보고 있냐면 공포물을 보고 있어. 공포물. 떨면서 이렇게 막 바르르 떨면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바르르 떨면서 공포물을 보고 있어. 이때 나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야. 무서움이 극도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서움의 감정의 상황이 순간순간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 동생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응? 동생이 왔어. 나. 동생이 이것을 보기 되게 싫어해. 그래서 얘가 리모컨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확 뺏어가지고 채널 확 바꿔버렸어. 뭘로 바꿨냐면 코미디로 바꿨어. 코미디. 그랬더니 갑자기 배꼽을 잡고 웃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럼 이 상황은 뭐지 이거? 굉장히 재밌어야 되고 굉장히 웃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야. 자, 여기에 대한 나의 심리적 변화는 굉장히 즐겁고 이런 거야. 유쾌하고 막 이런 거야. 여기는 공포물은 굉장히 무섭고 달달달 떨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 리모컨으로 갑자기 채널을 돌린 순간, 그 순간 딱 채널이 갑자기 넘어간 순간은 도대체 내가 무섭고 떨리는 거야? 아니면 막 웃고 즐겨야 되는 거야? 애매하단 말이야.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갑자기 극심하게 뭔가 변하는 그런 상황. 즉, 그래프로 말하면 이렇게 갑자기 극심하게 뭔가 변하는 그런 상황은 순간 변화를 계산해내지 못한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수학적 정의로 표현했고요.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아까 연속이어야 돼? 그 말은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야 돼. 이 말이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해야 돼. 즉, 미분 계수의 좌극하나 우극하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은 좌측과 우측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런 얘기야. 즉, 꺾이지 말아야 돼. 즉, 좌접선 기울기, 우접선 기울기 값이 서로 두 개가 같아야 돼. 이 말은 이런 점. 이게 틀리죠? 이때는 그래프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꺾이지 말아야 돼. 이런 겁니다. 잘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따라서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쭉 연속해야 돼. 두 번째는 그래프가 꺾이지 말아야 돼. 이것도 잘 체크해서 연관시켜서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 가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개념적인 것만 잠깐 소개해 줬는데 여기 이제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아주 골치 아픈 게 많기 때문에 몇 개의 문제를 선생님이 보류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다음 단계 수업 갈 때 좀 더 우리가 자세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딱 요 정도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너희들이 다뤄야 될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게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 판단입니다. 즉 미분 가능하냐
아니냐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 예제 4번 도전해 봅니다. 자, 좀 낯설겠으니까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x = 0 이 점에서 과연 연속인지 아닌지,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합시다. 그러면 그 위에다 정리해 놓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수학적 정의를 써서 이것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방법. 수학적 정의는 계산입니다. 즉, 요겁니다. 요거. 즉, 첫 번째,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은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 값하고 f의 값하고 같은지 다른지 이것을 판단합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지 다른지 요거를 이렇게 체크하면 조금 오해가 있겠다. 즉, 얘가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두 개가 서로 같은지 세 가지를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가능한지. 미분 가능한 것은 실제로 f'A 값을 써서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델타 x가 0으로 빼고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의 값이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라 했대요? 요거? 즉, 좌극한 우극한. 즉, x가 0보다 약간 적을 때, x가 0보다 클 때 두 값이 과연 일치하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2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합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서 첫 번째, 연속이면 어떻게 돼야 돼? 꺾이지 않는지. 끊어지지 않는지. 연속이면.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이것을 판단합니다. 잘 정리해요. 그래서 연속인 경우는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끊어지지 않았나 끊어졌나.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경우는 꺾인 점인가 아닌가. 이렇게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판이 좀 모자라니까 이거 조금 지우고 들어갈게요. 이쪽에서 써볼까? 다시 한번. 방법 1. 수학적 정의. 첫 번째, 연속 조건.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 값,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하나, f의 값이 존재하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간다 안 간다. 즉, 요 식을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미분 가능. 즉, f'A 값이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이것을 전체 값이 존재하는 걸 보는데 요거. 즉, x가 a보다 약간 작을 때하고 x가 a보다 클 때, 즉,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판단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그래프는 이거는 그래프가 끊어진다. 즉, 그래프가 연속이냐 아니냐. 간단. 그래프가 연속이냐 아니냐. 연속이냐 아니냐. 두 번째, 그래프가 꺾인 것이냐 아니냐. 꺾인 점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합니다. 자, 먼저 수학적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아무래도 여기 좀 까다롭습니다. 둘 다 연습해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요게 필요할 수도 있고 요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편할까? 잠깐 생각하고 가자. 어떤 게 편할까? 이쪽은 다 계산해야 돼. 이쪽은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렇지. 요게 낫지, 요게.
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럼 따라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할 수 없이 이걸 써야 됩니다. 지금은 배우는 자세니까 둘 다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순서상은 그래프를 먼저 잠깐 얘기할게요. 왜?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즉 0과 1을 지나는 이참수에서 절대값을 꺾어내면 저렇게 쫙 꺾어버립니다. 그럼 바로 나오죠? 어때요? 요 0, 요 점에서 그렇지. 연속은 돼요. 그런데 꺾인 점이야. 꺾인 점이라는 건 뭐야?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 판단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니까 금방 나오죠? 자, 하지만 수학적 정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수학적 정의. 첫 번째, 연속.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fx, 절대값 x, x 빼기 1, 요거 하고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0, 요거하고 같은지 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 f 프라임 0, 요 값이 존재하는지 봐야 되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요 값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절대값 포함함수, 극한, 요거죠? 일단 절대값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것의 부호를 판단해야 돼. x가 0으로 접근하면 얘는 이쪽은 무조건 어때요? 1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나눠야 되죠? 즉,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나눠야 됩니다. 리미트는 생략할게요. 그럼 얘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x 빼기. 오케이, 아니요. 요게 0보다 작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x, x 빼기. 그러면 0으로 가고 얘는 상수로 가니까 뭘로 확정할 수 있습니까? 0. 자, 플러스야.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지만 얘는 플러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붙여서 x, x 빼기. 그랬더니 얘도 0으로 얘는 상수로 가니까 0. 두 개 같으니까 뭐야? 연속입니다. 아까 그래프를 봤을 때랑 똑같죠? 자, 두 번째. 요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좌극한, 우극한 두 개를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요거 x분의 fx니까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 절대값 x, x 마이너스 빼기 f0, 0 집어넣으니까 그냥 0. 이것도 x분의 절대값 x, x 마이너스 빼기 0.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x가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는데 역시 절대값이니까 부호 판단해야 되죠. 얘는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얘는 무조건 뭐야?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전체는 뭐가 돼?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그냥 없애도 돼. 그럼 전체는 뭐가 되죠? 0분의 0꼴 약분하고 나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오케이. 두 번째. x가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도 0으로 가면 0분의 0꼴 약분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절대값을 해결해야 돼. 0보다 커도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럼 따라서 절대값을 벗기 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해서 여기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그죠? 그렇지. 플러스 1 이렇게 돼. 어때?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습니다. 즉 좌측의 접선의 기울기와 우측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 칠판이 모자라서 지웠는데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잖아요. 0에서. 따라서 이쪽의 기울기와 이쪽의 기울기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1 나온다는 얘기야.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1. 그래서 그래프가 꺾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옆에 이제 숫자 바꾸기하고 표현 바꾸기 풀고요. 4-3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프는 그릴 수 없고 수학적 정의를 써야 되는데 연속성 판단할 때 연속성 성질을 써야 되는데 우리 저번에 진도를 나갈 때 연속성 성질을 조금 건너뛰었어요. 일단 바로 미분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보류.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보류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2-3번이에요.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 2-3번 103페이지 그걸 한번 도전해 볼 건데요. 이 바이블이 또 문제를 또 식을 복잡한 걸 넣었어요. 너무 복잡하면 개는 잡기 어려워서 우리가 2-3번을 선생님 문제를 하나 더 적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2-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가 거기 있는데 다항함수 fx라고 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접근할 때 x제곱 빼기 4분의 f x 플러스 1 빼기 5 이거 3이 성립한대요. 그럴 때 f3하고 f'3을 구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조금 식이 복잡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해석하는 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조금 쉬운 문제를 좀 자꾸 체크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 별표 놓고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래 미분 가능성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꿉니다. 먼저 다항함수 fx는 똑같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2가 1입니다. 그럴 때 f1하고 f'1을 구해봐. 이걸 한번 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운 모양으로. 자, 먼저 다항함수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죠? 그렇지. 연속입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합니다. 그 밑에다 꼭 써놓으세요. 미분 가능함수입니다. 왜? 다항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프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아직 그 뒤에 미분 뒤에 가면 이제 그래프를 3차 함수 이상 그리는데 뭐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그래프가 절대 꺾이지 않고 연속이 돼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그러면 연속 함수도 되고 미분 가능 함수도 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오케이?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그래프 입장에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럴 때 어떤 극한식을 하나 주고서 이 속에서 두 개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예요. 대충 봤더니 미분계수랑 모양이 똑같네. 그럼 얘가 F1이면 얘가 그냥 F'1이겠다. 이렇게 해서 얘는 2, 얘는 1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뭐가 맞냐. 대충 끼워 맞춘 거예요. 뭐가 처음에 오래 갔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위에 걸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처럼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뭔가의 극한값이 1이 나왔고 이 값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뭔가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극한값 입장에서 접근해야 돼. 그랬더니 분모가 뭘로 가요? 분모가 뭘로 가요? x에 1로 접근하면 그렇지 0으로 가죠. 무한수. 그럼 1로 극한값이 수렴, 즉 존재하려면 발산하지 않고 존재하려면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0 이외의 수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수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분자값이 무한수로 가야 된다는 거에서 얘의 극한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거. 즉 리미트 x가 2로 접근할 때 fx 값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fx가 무슨 함수였죠? 그지? 연속이었단 말이야. 연속이니까 얘는 뭐가 같은가? f2하고 같은 거지. 따라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f 값이 2가 돼야 돼.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제대로 하세요. 뒤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미분 가능 조건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따라서 그래서 애가 2가 되는 거야. 아까 그냥 대충 얘가 F2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응?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뭘 쓸 수 있어요? F1이 1이라 쓰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F1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미분 계수 정의를 만족해서 결과물은 F'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이 돼. 이렇게 해결해야 돼. 조금 쉬운 형태로 한번 봤어요. 네? 이해갑니까? 이런 형태. 많이 시험에서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본래 문제로 잠깐 갑시다.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얼지 마세요. 자, 여기는 미분계수의 느낌이 잘 안 나죠? 여기도 복잡하겠다, 여기도 복잡하겠다. 따라서 얘를 바라보는 관점은 뭔가 함수 극한값이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해보자. 분모가 0으로 가면, 아까랑 똑같이 분모가 0으로 가면 x가 2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죠? 얘가 수렴하려면 분자값도 뭘로 가야 된다? 무한수로 가야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리미트 x가 2로 접근할 때 fx 플러스 1은 5가 성립해야지. 그죠? 그러면 x가 2로 접근한다는 것은 얘가 뭘로 접근한다는 거야? 3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역시 요거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F3하고 같은 거지. 그죠? 따라서 F3보다 5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됐어요? 그럼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이제 F3을 집어넣어서 이번엔 미분 계수 모양을 만들어 갑시다. 자, 일단 x가 2로 가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고 싶을 거야. 그러면 이거 x 빼기 2,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쪼갤게요. 그래, 미분계수 모양을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바로 미분계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번처럼. 근데 선생님 저번에 조금 어렵게 좀 푼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저번에 올린 거는 한 새벽 3, 4시쯤 찍은 거고요. 지금은 12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쌩쌩해. 새벽 3시 넘어가면 선생님 막 비몽사몽돼서 좀 강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간단히 푸는 거 잠깐 볼게요. 저번에 이거 복잡할 때도 막 그냥 풀었었는데 막 미분계수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뭐 치환하면 되죠, 이거. 복잡할 때. 좀 쉬운 방법은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x가 2로 접근하면 t는 뭘로 접근합니까? 3으로 접근하죠. 3. 그러면 이거 전체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거 ft 빼기 f3. 그러면 x에다가 t-1을 대입하니까 t-1 뭐가 돼요? t-3 이렇게 되잖아. 정확히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f 프라임 3이 되죠. 저번에 이렇게 풀어줬으면 조금 너희들 좀 덜 어려웠을 텐데. 늦지 않았으니까 예전에 바로 앞에 미분계수 풀었던 거 복잡한 거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좀 더 쉬우니까. 그럼 얘가 3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 3이 나왔고 얘는 따로따로 극한값을 처리하고 얘가 연속인 거니까 바로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이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얘는 4분의 1. 따라서 얘를 이쪽 이항시키면 f 프라임 3 뭐야? 1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극한값이 주어졌을 때 다항함수, 미분 가능함수라 했는데 뭐 이거는 잊어버렸어요. 이거 잊어버리고 먼저
연속함수라는 것을 힌트를 준 거고요. 그래서 그 힌트를 통해서 미분 가능성이 기초가 됐던 접근법, 즉 연속성을 이용해서 함수값도 찾아내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자체 극한값의 모양을 이제 미분계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미분계수도 구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3번은 어제는 할 생각이었는데 맨정신에 보니까 보류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고급 문제예요. 3-3번은 수능 기출 문제인데 바이블이 조금 기본 하자마자 풀기에는 물론 풀 수는 있지만 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건 다음 단계 수업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미분 가능성을 다룰 때 좀 할 테니까 3-3번은 좀 보류하세요. 응? 너무 속상할 필요 없어요. 이건 고급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성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 함수를 배울 겁니다. 지금 미분 계수를 구하는 게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미분법, 미분 함수를 배우고 미분 함수는 f'x라고 표현한다. 여기다 이제 변수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즉 골치 아프게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 값을 구하지 않고 어떤 간단한 계산법을 배울 거예요. 반갑죠? 그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극한값 계산할 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미분법을 배우고 여기서 또 문제를 다룰 건데 이때 또 나옵니다. 지금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복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